오늘부터는 남명 선생이 태계 선생께 보낸 편지 두 편을 서텍스트 분석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답신 전체는 따로 제목 밑에 있는 설명란에 넣어두었습니다. 남명 선생과 태계 선생 두 사람은 다 같이 영남 학파를 이끈 두 줄기의 큰 서성이었습니다. 남명 선생은 경남 진주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김해, 합천, 산청, 호남 등지에서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었고, 태계 선생은 안동 지역을 중심으로 널리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또 오늘날까지 남명 선생을 중심으로 한 그 제자들을 남명학파라 하고, 태계 선생을 중심으로 한 그 제자들을 태계학파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사람이 주고받은 편지는 사료적 가치도 매우 큽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남명 선생이 태계 선생에게 보냈던 편지 두 편의 텍스트를 분석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편의상 태계 선생에게 답장으로 보냈던 편지를 답신이라 하고, 뒤에 태계 선생에게 먼저 보낸 편지를 서신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답신을 보겠습니다. 월 앞에 붙여진 번호는 이 글을 설명하는 데 편리하도록 임의로 붙인 것입니다. 좀 깁니다만 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 태계서 태계에게 답하다. 01 평생경항 유동성두천 평소 하늘에 있는 북두성같이 우러러 사모하였습니다. 02 광세남봉 장사권중인 오랜 책 속의 성현과 같이 긴 세월 지나도록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03 홀몽사유건간 문득 간절하고 진지하게 주신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04 발약 홍다 정시 조모지 우야 썰약이 넓고도 많아 일찍이 아침 저녁으로 만난 것 같았습니다. 05 식지 우몽 영유 속었냐 식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찌 아끼는 것이 있겠습니까? 06 지 이구치 허명 후무일세 단지 헛된 이름을 꾸며 얻음으로써 한 세상을 크게 속였습니다. 07 이오성명 그름으로서 성명에까지 잘못 알려졌습니다. 08 도인지물 유위지도 황도 천지물호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역시 도둑이라 말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겠습니까? 09 용시국적 무지일사천주 이 때문에 곧 몸둘 바를 모르고 부두려워하며 날마다 하늘의 꾸지람을 기다렸습니다. 10 천견과지 하늘의 꾸지람이 과연 이르렀습니다. 11 호러근연동 요척자통월여 우각첩근 지난해 겨울에 돌연 허리와 등이 한 달 남짓 쑤시고 아프더니 갑자기 오른쪽 자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12 이부덕치 행인열 수욕도의 평지상 영가득냐 이제는 행인들 사이에 나란히 설 수도 없게 되었는데 비록 편지를 긋고자 한들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어시 인계지 오지 소단 이봉열 불능장 오지 단어 인의 이에 남들이 모두 저의 단점을 알게 되었고 저 또한 남들에게 저의 단점을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14.
감가소탄 심히 비웃고 탄식할 일입니다. 15. 제념 공유 연서지 명 이석유 대분지탄. 다만 생각건대 공에게는 서각을 태우는 듯한 명철함이 있지만 식에게는 동의를 인 듯한 탄식이 있습니다. 16. 유무로 성교어 의문지지. 또한 아름다운 문장이 있는 곳에서 가르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17. 경유모병 미불능시 물자윤현. 게다가 눈병까지 있어 앞이 흐릿하여 사물을 바로 보지 못한 지가 여러 해입니다. 18. 명공영유 바룬산이 개안야. 명공께서 바룬산으로 눈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19. 복유감찰 삼가 헤아려 주십시오. 20. 요차지면 건능초전 초엽포. 멀리서 지면을 빌리니 파초입 같은 마음을 어찌 조금이나마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21. 건배 삼가절합니다. 남명선생은 1552년 명종 7년 나이 52살에 전생서 주부 종육품직에 제수되었습니다. 성수침, 이희안, 성재원, 조욱선생 등과 함께 이조에서 유일로 청거하여 제수된 것입니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태계선생은 1553년 남명선생에게 편지로서 여러 가지의 이유를 들어 출사하기를 권유하면서 그럼에도 출사하지 않으신다면 자신도 그러하듯이 선비로서의 학문에 뜻을 두고 있는 것이니 학자로서 서로 교류하면서 지내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남명 태계선생은 당시 영남학파의 두 줄기 큰 학맥을 이어가는 나라의 큰 서성으로 두 사람만이 서로 알고 인정하는 모습이 태계선생의 편지 속에 그리고 남명선생의 답장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남명선생에게 보낸 태계선생의 편지는 내용으로 보아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앞부분은 남명선생이 살림에 응거하여 학문을 함께 토로하여 온 친구 성수침과 이한 선생 등과 함께 유일의 선비로 청거되어 임금의 특명으로 풍계를 뛰어넘어 육품직에 서임되었는데 왜 나오지 않는지 모르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재배합니다. 요즘 이조에서 숨어 사는 쓰이지 않은 인재를 청거하였으니 곧 임금께서 어진 인재를 얻어서 등용하기를 즐거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임금께서 풍계를 뛰어넘어 육품직에 임명하라고 특별히 명령하시니 이는 우리나라에서 이전에 보기 드문 조처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벼슬 하러 나오지 않는 것은 임금에 대한 의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임금과 신하 사이의 큰 의리를 어찌 팽개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선비가 벼슬 하러 나가기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과거 제도는 사람을 하찮게 만들고 또 잡진의 길은 더욱 비천함으로 자기 몸을 깨끗이 간직하려는 선비들이 자취를 감추고 숨어 살면서 벼슬에 나가기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조치는 살림에 숨어 사는 선비를 청거하는 것이니 과거처럼 몸을 더럽히는 일도 아니요 육품직에 바로 임명하니 잡진처럼 천한 것도 아닙니다. 그대와 같이
청거를 받은 성수침은 토산 군수에 이미 부임하였고 이한도 고령 현감에 부임하였습니다. 그대에게 전생서 주부를 제수하니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조 남명의 뜻이 곧 성 이 두 사람의 뜻이라. 이제 두 사람이 모두 뱃을 하러 나왔으니 조 남명도 나오지 않을 리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대는 끝내 나오지 않으니 어째서입니까? 선생이 뱃을길에 나서지 않은 데 대한 아쉬움이 드러나 있습니다. 당시의 조정은 을사사화를 주도했던 성렬대비, 문정왕후와 그 동생 윤원영 등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행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윤원영의 첩인 정난정을 정경부인으로 올리기도 하고 성녀 보우는 성렬대비, 문정왕후를 등에 업고 불교를 중흥시키려는 뜻을 펼쳐나가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때 당시 성균관 대사성으로 있던 태계 선생은 남명 선생이 출사하지 않은 사실이 아쉽다는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태계 선생의 입장에서 보면 사림의 대표적인 학자로 높이 칭송받는 선생이 조정에서 함께 일하며 성렬대비, 문정왕후와 윤원영 일파의 독단을 막고 성렬대비를 등에 업고 불교를 중흥시키려는 보우와 맞서 이를 억제하고 싶은 생각도 간절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선생은 결국 전생서 주부직을 마다하고 조정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에 태계 선생은 그 아쉬움을 뒤로 하고서 편지의 뒷부분에서는 자신이 조정에 나간 경위를 설명하면서 이제 자신도 벼슬을 그만두고 학문에 매진할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의 출처관을 인정하고 학자로서 서로 교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태계 선생의 편지에서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어찌 그대를 깊이 의심하겠습니까? 그대의 처신에는 반드시 그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영남에서 생장했고 집은 예안에 있습니다. 남쪽 지방을 왕래하면서 그대의 거처가 삼가 혹은 김해 등지에 있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찍이 두 곳을 지난 적이 있으면서 그대가 응거하고 있는 집에 나아가 그 훌륭한 모습을 마주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실로 제가 덕이 있는 일을 사모하는 데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타고난 자질이 촌스럽고 고루한 데다 스승이나 친구의 지도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어려서부터 괜히 옛것을 좋아하는 마음만은 있었습니다. 이럴 때에 저리를 지키며 고상하게 살아가는 그대의 생활을 멀리서 듣고서 그 풍모를 그리워하니 제 나약함이 힘을 얻어 떨쳐 일어날 것 같습니다. 훌륭한 그대는 무슨 일로 스스로 쌓아 올린 명리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일삼는 바가 있을 것이고 반드시 얻는 바도 있을 것이며 반드시 지키며 편안히 마음 가진 바도 있을 것이며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가슴 속에 간직한 즐거움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니 저같이 학문의 뜻을 두었으면서도 뺏을길에 허둥대느라 고향에 돌아가 학문에만 전념하지 못하는 사람이 발 뒤꿈치를 들고서 그대의 한마디 좋은 말을 목마른 듯이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리나 멀리 떨어져 살며 정신적으로 사귀는 것을 옛사람들이 귀하게 여겼으니 어찌 꼭 서로 만나본
어디해라야 절친한 친구가 되겠습니까? 나는 재배합니다. 이 글을 통하여 또 여기에서 살피고자 하는 선생의 답글을 통하여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리하여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경지에 있는 학자들끼리는 멀리 있어도 만나지 않아도 그 학문적 깊이와 넓이를 둘만이 알 수 있는 것으로 교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답신의 의도성과 용인성, 상호 텍스트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